오늘 5월 12일 12시까지 추가로 9명이 확인되어서 총 누적 환자는 102명입니다. 이태원 일대의 이 5개 클럽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연결고리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8,559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이태원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총 1,905명이었습니다. 경찰력 동원해서 결국 다 차단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뉴스탑 10 여기부터입니다. 지난 연휴 서울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은 22명인데 이 중에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가 21명이고 총 누적 환자는 102명입니다. 가장 나쁜 최악의 상황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전파가 이루어진 후에 늦게, 즉 지연 발견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다시금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픽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엿새 만에 102명이 됐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일단 속도를 봤을 때 저희가 비교하기 싫은데 신천지 사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31번일 감염이 되셨는데 그분 한 달 정도를 아마 서서히 감염이 전파가 됐고 그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검사하면서 거의 7,000명 가까이 나온 건데요. 예. 이 지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이분이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태원 클럽을 갔다 와서 밀접 접촉이 많아서 혹시 본인이 감염된 게 아닌가 해서 검사를 하신 거거든요. 네. 이분도 만일 증상이 없었다면 검사를 안 하셨겠죠. 그렇다면 더 늦게 발견이 됐을 거고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 뒤에 발견이 됐을 거기 때문에 더 나쁜 상황이 올 수가 있었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이요. 그렇죠. 이런 클럽이 뭐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대단히 많고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퍼졌을 텐데 증상이 경미하니까 검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 교수님, 그럼 하나 더요. 여기 보는 것처럼 권준호 부본부장의 말처럼 만약에 조금이나마 늦게 이태원 클럽발 이 코로나 환자가 발견이 됐다면 시계가 두세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전염을 시키고 본인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검사를 안 하신 후에 증상이 나빠져서 다시 검사 1, 2주가 지났다면 더 많은 분들이 2차, 3차 감염을 했겠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천지로 가느냐 아니면 소규모 집단 감염, 콜센터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도 있습니다. 첫 확진자의 동선이 아닌 또 다른 초대형 클럽에서 새로운 20대 남성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일대의 5개 클럽과는 무관한 한 군데가 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최악으로 판단을 한다면 전혀 다른 연결고리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내에서 어쩌면 겹치는 동선상에서도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를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태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태원역 3번 출구를 중심으로 왼쪽에 이렇게 대형 클럽들 5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 발생 범위인데 장혜치 평론가님,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메이드라는 클럽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서대문 확진자가 이 메이드라는 클럽에 방문했는데 초기 확진자로 알려진 용인 66번 확진자와는 동선이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도보 5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 건너편에 있어요. 예. 실제로 저기를 걸어가려면 기존 확진자 발생 범위에서 저 대형 클럽인 메이드까지 걸어가려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최초 확진자와 동선이 안 겹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그렇다면 이태원에서 이 감염을 확산시킨 초발 확진자가 66번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태원 곳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할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 메이드라는 클럽이 굉장히 대형 클럽입니다. 아마 이태원 한남동 일대에 위치한 클럽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곳이고 평소에도 새벽에 가보면 저기에 입장 대기하는 줄이 50m에서 100m까지 서 있는 곳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략 뭐 1,500명에서 2,000명까지 입장 가능한 초대형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용인 66번 확진자가 나왔던 저 클럽들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클럽들인 반면 이 메이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초대형 클럽이기 때문에 이 서대문 확진자가 저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잖아요. 저기서 발생한 밀접 접촉자들 상당수가 또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역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또 다른 클럽 감염자가 서울을 활보했고 글쎄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감염 속도를 봤을 때 초발 환자, 그러니까 첫 감염자가 한두 명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발 환자는 이것만 보게 되면 이제 2명 이상 클럽의 집단 발생은 이렇게 하나의 진앙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감염이 아니고 다양한 아마도 진앙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근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저하고 지도를 한번 더 같이 보실게요. 원래 애초에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나온 이곳에서 최초 확진자 한 명이 나와서 전파력이 빨라서 그냥 다 감염된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초발 환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는지조차 알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처음 환자도 사실은 본인이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열이 나니까 이제 검사를 받으신 거고, 처음에는 이제, 저쪽 주변에 있는 클럽에서 주로 감염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떨어진 메이드란 다른 클럽에서 또 확진자가 나온 거죠. 이분도 증상이 없어요. 단지 본인이 나도 클럽에 갔으니까 혹시라도 해서 검사를 해보신 거고, 또 주점에 가신 분도 지금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클럽에 가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다른 데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태원이 아닌 곳에서. 그렇죠. 그분들이 우연히 이제 이태원의 클럽에서 만난 거고 거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죠. 만약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발견이 됐다면 그 지역을 또 집중적으로 한다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경기같이 밀접한 접촉한 이런 지역에는 저런 다중시설 이용하는 데서 앞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많고 지금도 만일에 그냥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환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하셨던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근데 일단은 시작이 이태원 이 클럽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 감염원을 제대로 찾아야 어느 정도 방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찾을 수 있어요? 감염원은 못 찾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감염원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확진자들을 찾아서 2차, 3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지금 여기서 발생한 첫 번째 초발 환자가 3, 4명, 뭐 많게는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고 주변에 이태원 클럽이나 주점을 다 찾아보시면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게요. 결국 관건은 클럽에 다녀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입니다. 대유행을 막기 위한 속도전일 텐데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대규모 경찰 인력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982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8,559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태원 클럽 출입자 중 카드 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지금 경찰, 방역당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8,000명이 넘는 경찰청 신속대응팀이 구축이 됐는데 거의 신천지 사태 때 경찰 투입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신천지 사태에 이어서 지금 최대 규모의 경찰력이 지금 동원이 돼서 이게 왜냐하면 또 서울, 인천, 뭐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단 경찰을 이제 8,559명을 일단 동원을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기에 적혀 있던 입장할 때 적었던 전화번호가 상당히 틀린 전화번호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2,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일단은 카드로 결제한 정보. 카드를 결제할 경우에 이제 그 결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휴대폰, 기지국이 있습니다. 건물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관련된 기지, 그러니까 안테나들이 있거든요. 예. 그 관련된 이제 정보를 다 이 통신사 3사 통신사로부터 다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00명 정도의 지금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이 10,000명에는 실제로 거기에 간 분도 계시고 그쪽 쪽에 그냥 걸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신 분만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모두 다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만약 근데 이제 거기에 갔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요, 숨어있는 연락 두절 상태인 2,000명보다 울타리를 좀 더 넓게 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지난달이죠.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인근에 있었던 이들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어제 오늘에 걸쳐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총 1,905명이었습니다.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검사 및 자가격리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저인망으로 밑에서부터 다 훑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교통카드, CCTV, 기지국까지 다 조사했더니 지난달 말부터 5월 초까지 10,000명이 넘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통신사라는 경찰청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청과 통신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지역을 다녔다고 보여지는 분들의 전화번호 명단을 다 받았고 그걸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검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클럽 주변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어쩐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검진받는 것도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혹시나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감염병, 즉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뭐 일부에서 뭐 빅브라더다 아니면 뭐 이게 너무 정보 수집이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 너무 과도하게 그냥 이태원만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그가 10,000명에 드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게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냐 문제예요. 이걸 받은 건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문자 보내고 나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건 큰 문제죠. 그건 정말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정말 받아서 이 전화번호에 문자를 보내서 검진 받으세요. 자가격리가 아니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자만 보내고 그냥 없앴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걸 뭐 서울시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서울시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수집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 체크를 위해서라도 무료로 다 해주니까요. 가서 한번 검진 받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교통카드, 뭐 이태원역 인근 CCTV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력 동원해서 결국 다 찾아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찾아내는 거는 뭐 중요하지만 빨리 찾아내고 아니면 빨리 유도해서 이제 검사하는 게 뭐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혜철 변호사님 결국 이거네요. 다 찾아낼 수는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 결국 시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통신사 기지국 기록 조회하고요. 카드 사용 내역 찾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찰에서 만든 신속 대응팀이 그 주변에 CCTV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CCTV 얼굴들로 신원 확인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주 지나서 찾아내면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2주를 보통 우리가 코로나19의 잠복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신원 확인을 빨리 해서 찾아낸 사람들에게 검사 독려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최대한 빨리 자진해서 선별 진료소 나오게 하는 검사 유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전 역학조사관이나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쓰는 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왜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써야 되지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용적인 부담도 없게 해주고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성도 또 철저하게 지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도 혹시 검사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해당 시간에 이태원 가신 거 누구는 몰라도 자기는 제일 잘 알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애국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애초 알려진 곳과 또 다른 곳에서 초대형 클럽에서 확진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클럽발 코로나 확산세에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홍석천 씨가 입을 열었는데요. 숨어있는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홍석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역당국도요. 이 사생활은 지켜줄 테니까 검사를 꼭 받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비난 이런 부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천민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이 자체 성소수자 차별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역에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 홍성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 문제로 인해서도 절대로 그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직장이나 학교나 근무지에 어떤 불이익이 안 간다는 확신을 좀 이런 분들한테 주시게 하고 또 본인이 검사를 받아야지만 주변에 접촉한 분들에 대해서 빠른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희생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자체는 혹시라도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홍석천 씨 말고도 오늘 한 성소수자 단체도 용기 내서 빠서 검사 받아라 이렇게 독려하는 지금 일단 그런 검사 독려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제 이번에 클럽 중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클럽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용했던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가족에서나 이게 알려질 경우에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 지금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그 사이트 같은 데는 이거 나중에 전부 다 확산될 때까지 절대 우리 조사받지 말자 이런 글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조사를 좀 깊이 하자는 일부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확진자를 찾아낼 수 없으면 엄청나게 지금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석천 씨도 오늘 나섰고 지금 오늘 이제 이 성소수자 단체도 나서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격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또 그리고 또 확실하게 이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오늘 촉구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신천지 때도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천지 때도 그때는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찾았는데 명단 맞아요. 이외에 있는 분들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때 이제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당국이 이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철저하게 보장해 준다면 이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나오셔서 조사를 받는 것이 확산을 막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역이 먼저다. 홍석천 씨까지 나서서 이런 목소리를 지금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인데 폐쇄된 한 이태원 클럽에서 이런 쪽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예. 이게 결국은 본인들이 사생활을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검사 받는 것도 늘어났고 결국은 정부가 채찍과 당근 처벌 수위도 높이면서 지금 계속 검사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낙인은 찍게 되면요. 절대로 이분들 나오지 않습니다. 숨어버리는 거죠. 홍석천 씨나 저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소수자 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우리도 함께 돕겠다.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같은 심정이고 같은 상황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나서 도와드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서 접근할 거라고 생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밝히고 또 방역당국이 밝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발견되거나 아우팅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성수자인 것들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혹시나 가셨던 분들은 꼭 검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진앙지가 단 한 곳도 아닌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수준 방역 체계를 좀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 수면방 얘기인데요. 이 보건당국도 방역당국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원 클럽 이용자 중에 아까 수면방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거기 이용을 한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역학조사나 환자관리 팀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클럽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블랙 수면방으로 부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곳에서 꽤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등록 자체가 이런 유흥업소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처럼 밀접 접촉하게 이제 그런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감염의 위험이 높죠. 또 이제 이런 유흥업소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술을 좀 마실 수 있는 곳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조금 어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제한적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지만 이런 사태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다시 전시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클럽 동선과 겹치지 않는 또 다른 클럽에서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고요. 경찰이 신천지 사태와 마찬가지로 8,0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샅샅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